주식 같은 경우는 나만의 기준금리를 충족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배당 귀족주의 그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는데 한 20년, 30년을 보유하면 세후 IRR이 10%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죠. 내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연 10%씩 받는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다른 투자를 했을 땐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주식의 장점이 뭐죠? 자산을 세 가지 분류로 했을 때 시간 레버리지 효과도 그중 하나였죠. 그쵸. 주식은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간 나만의 기준금리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쵸. 이건 시간 레버리지 훌륭하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의 기대 수익률, 나만의 기준금리. 기준금리 그거에 비춰봤을 때 네. 삼성전자는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씩 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네. 비중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배당 주주환원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시계일이 짧아요. 반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해외 배당 귀족주는 최소 25년 이상, 네. 뭐 한 4, 50년씩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도가 크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소액을 삼성전자를 판단하셔가지고 조금은 갖고 계시다. 네. 혹시 그 다음에 또 테슬라? 제가 이제 첫 책에서는 되게 현금 흐름이 뻔한 투자를 좀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배당 귀족주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면 성장주는 안 돼요? 이거를 많이 들어요. 저는 테슬라 주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우선순위는 현금 흐름을 일으킬 수 있는 자산이 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도 일단 좋은 자산인지 우리가 한번 투자 판단 프로세스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네. 좋은 투자의 시작은 내가 테슬라를 믿는가?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혁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늘려갈 만한 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테슬라와 같이 이제 직접적인 이제 현금 흐름이 배당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테슬라를 판단을 한 거예요. 매출로.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혁신과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를 보려면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클 거예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프리 캐시플로우나 이런 거는 지금은 왔다 갔다 할 거고 그게 믿을 만한 지표인가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테슬라의 핵심 가치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얼마나 믿어서 시간과 돈을 쏟느냐. 이게 테슬라의 매출로 나온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매출을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들 삼성전자나 다른 회사만큼 시계열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그거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짧으나마 그 시계열로 해서 또 매출로 해서 가치 추산을 그리고 그것과 가격을 평가해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저평가 국면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금 흐름 도표를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테슬라를 사면은 마이너스 투자 원금. 근데 보유하는 동안 현금 흐름은 아마 없겠죠. 배당을 안 주니까. 그리고 이제 매도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러프한 개수가 되는 거죠. 그 우리 가치 추세선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정확하지 않겠지만 일단 우리 IRR을 어쨌든 구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나의 기준금리와 또 포함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종합적인 판단은 종합적으로 아까는 이것은 어떤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과 연계해서 더 현금 흐름을 더 여기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나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거의 농장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제 최종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기준으로도 지금 봤을 때 테슬라가 저평가 국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라는 자산의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유 중에 현금 흐름을 일으킬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약간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 그런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걸 소액으로 갖고 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테슬라 이렇게 좀 소개시켜 주셨는데 혹시 또 있으실까요? 요새 금 가격이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금은 또 이제 우리의 그 댐과 저수지 모형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금에서는 어떠한 물도 나오고 있지 않죠.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금은 그냥
멈춰 있는 네. 그냥 엄청 넓은 호수와 같은 그런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내내. 물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물은 그냥 바로 통화량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금 가격은. 우리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금은 그 통화량과 맞춰서 시세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금 가격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달러 지금 현재는 저평가 국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은 좀 특수한 자산이에요. 왜 특수하다 말씀드리면 이제 이 자산을 믿는가에서 어떤 가치를 내가 믿는가를 이제 따져봤을 때 금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늘리는 자산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전쟁, 어떤 천재지변, 어떤 커다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으로 실물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그 차원에서 처음에 금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금은 평상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노란 돌덩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는 여기서 이 돌덩이에서 어떻게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게 금 옵션 매도 투자야. 금에다가 선물 옵션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달러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보험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보험은 막 비싸다고 해서 안 사고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필요가 없죠. 일단은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격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특이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실물금이 너무 없다면 저는 언제든지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마침 지금 금 가격이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실물금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옵션 매도를 위한 금 현물 계좌를 통해서도 더 사고 있고 그리고 금 암호화폐도 사고 있고 그런 식으로 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도 혹시 막 스테이킹 서비스 이런 게 좀 있나요? 금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스테이킹이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그 금 부분은 조금 책을 통해서 네. 또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암호화폐의 투자는 우리가 좋은 투자의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암호화폐가 늘려갈 만한 가치가 있나?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믿어야죠. 그것도. 네. 근데 그거를 믿으려면 이제 그 암호화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냥 요새 코인 투자하면은 그냥 시세 변동에 따라서 사팔 하는 걸로 이제 대부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투자가 되기 어렵고 좋은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폐 가치는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가상 세계가 이제 커질 거라고 믿고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가 커지면 거기에서 좋은 자산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 투자 자산을 늘려오고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있고 중국 있고 일본, 미국 각 나라의 체계 안에서 이제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투자자들이. 그런데 가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나라가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 이더리움 나라도 있고 카르다노 나라, 솔라나 나라 이런 식으로 그 네트워크들은 각자의 시스템을 갖춰서 나라처럼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나라의 법정 통화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화를 쓰고 미국에서는 달러를 쓰는 것처럼 비트코인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인 거예요. BTC라고 표현하고 이더리움 나라에서는 이더가 법정화폐인 거죠. 그래서 이더와 이더리움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죠. 이더리움은 그 나라 이름이고 시스템 이름이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법정 코인이 이더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배당주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그 배당주 회사가 지속될 거란 믿음을 가져야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더리움에 투자한다.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각 블록체인의 운영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어떤 선거인 방식이 다른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 방식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서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라는 나라를 믿는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고 이더리움의 나라를 믿어야 이더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둘 다 투자하고 있긴 한데 이더리움 나라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더리움 나라는 저는 약간 미국 같아요. 미국은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거기서 많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죠. 이더리움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NFT 그리고 이더리움의 나라의 이제 그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프로토콜, 디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세워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나라 그 기업들이 안에서 또 토큰을 발행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거를 토큰이라고 하고 원화 화폐가 이제 코인인데 그런 토큰들도 굉장히 많이 거기서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나라는 또 이제 다른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블록체인이 믿을만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블록체인을 운영 시스템 봤을 때 가상세계가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그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우리 그 댐 저수지 모형으로 다시 돌아가면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비트코인에서 어떤 물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내재 가치가 있네 없네 논란이 많고 그리고 이제 내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관건이에요. 근데 저는 나오는 흐름은 없지만 꾸준하게 들어가는 물의 흐름은 있다라고 봅니다. 자산의 핵심 가치를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돈과 시간을 써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하냐?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작업 증명 방식으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면 거기서 이제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이란 법정화폐를 나눠주는 거죠. 채굴을 한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채굴입니다. 근데 그 채굴, 그러니까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하죠, 일단은. 네, 근데 그거를 가장 빠르게 한 그 채굴자가 그 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산 능력이 좋은 컴퓨터와 장비를 사서 엄청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돈과 시간을 비트코인에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비트코인에 투자된 해시레이트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적해서 또 가치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죠. 해시레이트로 하는 거군요. 네. 저는 이제 해시레이트의 그 증가로 비트코인에 투입되고 있는 그 물의 흐름을 엿보려고 한 거고 혹시 뭐 다른 분이 더 좋은 지표를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가치 추세선을 했을 때 그것과 가격과의 또 상관관계를 그려서 또 이제 현재 가격이 이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저평가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자산들이 그렇구나. 저평가이긴 하지만 네. 본인의 그렇죠. 기준금리와 또 이제 하셔야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유하면서 현금 흐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미래 가치는 되게 좋게 보지만 보유하면서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외국 거래소는 스테이킹이 되던데요? 되긴 하는데 이더리움의 이더는 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풍부해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마 잘해봤자 스테이킹 정도. 이더리움의 이더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지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이더리움은 약간 그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위에 이제 앱들이 네, 엄청 맞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탈중앙화 금융도 되게 많이 발달했고 디파이. 그래서 그 디파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어떤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금 흐름을 일으킬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더를 좀 더 좋게 평가는 하고 있죠. DApp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런 것도 하나의 물론입니다.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돈과 시간을 쓰는 거. 그래서 이 이더도 핵심 가치에 비춰봤을 때 저평가 국면이에요. 이더 역시도. 네, 많이 가격이 떨어졌죠. 그렇구나. 다 떨어졌네요. 네.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 공부 하에 저평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그런 내부 그 수익률하고 비교해가지고 적절하게 자산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 시기에.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각자의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점검을 하셔야 할 시기이기도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각 자산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를 공부해 보면서 나의 그 자산 농장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자산을 편입할까를 고민해 보면서 하나씩 하기에도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되게 흥미롭네요. 금하고 그 암호화폐도 이런 식으로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따져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요. 네.